안녕하세요 여러분, 김태현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제목에서 보이죠? 면접에서 단점에 대한 질문 대처법입니다. 부제로는 면접에서 단점을 장점으로 만드는 전략, 스토리텔링 활용하기입니다. 자, 제가 지금 블로그에 작성을 해놨고 이제 곧 올라갈 거예요. 여러분들은 제가 최대한 자세하게 적어놨으니까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블로그의 글을 그대로 읽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두 가지 예시를 통해 알려드릴 테니까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면접에서는 보면은 항상 단점을 물어보죠. 단골 질문처럼.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단점을 이야기한다고 여러분들 결코 탈락되지 않아요. 괜찮습니다. 다만 블로그 예시 1, 2, 1번과 2번처럼 이야기한다면 탈락의 몽타주가 희미하게 스칠 수는 있어요. 자, 예시 1번을 한번 볼까요? 평소 거절하지 못하는 성격으로 전부 응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가려서 한다. 혹은 익숙해져서 이제 무리가 가지 않는다. 이런 식이던가. 두 번째 예시 같은 경우에는 내 단점은 계획을 원대하게 세운다. 그리고 짧은 시간에 다이어트를 해서 10kg, 15kg 감량을 했다. 이런 식의 예시를 하게 될 텐데, 대다수가 할 법한 답변이죠. 예제를 보면. 그리고 저 역시도 알고 있는 걸 보면은 여러분들 이전에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 소재를 썼다고 예상은 아니고 확신합니다. 아마도 어떻게 해야 할까 많은 고민을 하다가 이런 식의 답변을 빌려온 것인데, 그 안에는 단점 같지 않은 단점을 해야 한다는 강박감이 있어서일 거라고 저는 믿어요.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이야기를 좀 들려드릴게요. 때는 20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밀레니엄의 시작이죠. 그 당시 미국에서 제43대 대통령 선거 후보를 선출했어요. 공화당에서는 조지 부시, 아들 부시의 W 부시, 민주당에서는 엘고어가 후보로 나왔습니다. 두 후보를 먼저 비교해 볼게요. 먼저 부시의 경우에는 아버지 H 부시가, 아버지도 조지 H 부시입니다. 허버트 부시라고 41대 대통령이었어요. 그리고 아들인 후보자로 나온 부시는 과거의 야구팀 텍사스 레인저스의 구단주였고 현직 텍사스 주지사였습니다. 자, 이와 맞붙는 상대 엘고어의 경우 증조 할아버지부터 이어온 명문가 집안의 자제였어요. 하버드 대학을 나왔고 4차례 하원 의장을 지냈으며 현직 부통령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엘리트 코스를 그대로 밟았어요. 자, 두 후보만 놓고 봐도 당시의 모든 여론과 민심은 민주당의 엘고어 쪽으로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여기에 공화당에서 악재가 연이어 나왔어요. W 부시 후보의 과거 알코올 중독과 약물 중독이 새어나왔어요. 스캔들로. 이렇게 되면 불보듯 뻔한 결과였죠. 그나마 남아있던 민심 또한 민주당의 엘고어 쪽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토론을 며칠 앞두고 있었는데 이 상태로 토론에 들어가면 100% 답이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공화당 쪽에서 하나의 방안을 냅니다. 이 중독에 관한 스캔들이 나고 얼마 안 있어서 대국민 연설을 W 부시가 했는데 그 첫마디가 뭐였을까요? 나는 약물 중독자였습니다. 나는 마약 중독자였습니다. 이거였습니다. 그리고 내용은 그거에 대한 깊은 반성을 하고 있고 나를 지지해주는 가족의 사랑으로 인해 지금의 내가 있게 됐다. 아픔도 알고 슬픔도 알고 처절한 인생을 안다. 그리고 그것을 미국 시민들에게 어떻게 다가갈 줄 안다. 보듬어 주겠다. 이런 식으로 스피치를 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대통령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부시가 됐습니다. 근데 이 스피치를 하고 나서 이 부시한테 사람들이 마음이 없던 사람들조차 조금씩 동정을 하게 됐고 그의 솔직함에 공감하게 됐어요. 이것만으로 부시가 대통령이 됐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물론
이것만으로 대통령이 됐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43대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초석, 그리고 국민들이 부시 본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게 만드는 그 시작을 만든 것은 분명합니다. 이야기만 놓고 보더라도 사람들은 스토리를 좋아해요. 더군다나 내가 관심 있는 사람이 역경에 있다면 좋아할 것이고, 그 역경을 이겨냈다면 사람들은 더욱 열광합니다. 여러분들이 히어로물을 좋아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에요. 자, 여기서 말하는 핵심은, 단점은 스토리텔링으로 전해져야 됩니다. 그러면 단점도 장점이 될 수 있어요. 대통령도 됐는데 여러분은 충분히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러한 이야기가 삭제된 상태에서 아마도 여러분들이 전에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스토리란 이야기가 삭제된 상태에서 단점 같지 않은 단점으로 하라는 말이 아마 이래서 생기지 않았나 저는 추측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보죠. 이번엔 우화입니다. 자, 어느 부잣집에 쥐가 들끓어서 벽에 구멍을 내고 곡식을 축내서 큰 골치를 앓고 있었어요. 주인은 쥐를 없애기 위해 고양이 한 마리를 사왔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쥐는 사라지고 마침내 쥐새끼 한 마리도 눈에 띄지 않게 됐습니다. 하지만 고양이는 집에서 기르는 닭들까지 죽이고 있었는데요. 이것을 본 하인들이 왜 고양이를 쫓지 않느냐고 주인에게 물어봤어요. 그러자 주인은 하인들에게 너희들은 생각이 너무 짧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집의 골칫거리는 쥐였고 그런 쥐를 없앨 수만 있다면 닭은 죽어도 괜찮다는 이론이었어요. 닭이 없으면 닭고기를 먹지 않으면 되지만 고양이가 없으면 쥐가 다시 들끓게 될 것이고 우리는 더 큰 손해를 보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무슨 일이든 장점과 단점은 언제나 공존합니다. 문제점보다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많다면 어느 정도 희생은 감수해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눈치가 빠르거나 영특하다면 무슨 이야기인 줄 알 거라 전 생각합니다. 실수, 실패, 좌절, 분노를 부정적으로 보기보단 어떤 교훈이나 깨달음을 얻었는지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전화위복으로 강점이나 장점으로 더욱 부각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러한 부분들을 한번 냉철히 생각을 해보시고 판단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그리고 저 역시도 이런 방법으로 예전에 취업을 했었고 10년간 근무를 하면서도 계속 이런 식으로 브리핑을 하고 방송을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제 학생들도 이런 식으로 가르쳐줘요. 여러분들이 한번 글도 자세히 읽어보고 이 내용도 예시도 한번 들어보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여기서 나만의 방향으로 이렇게 응용을 해보면 어떨까. 이런 식으로 해보면 훨씬 좋은 결과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단점 나왔을 때 조금은 더 자신감 있게 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영상을 만들었으니까요. 여러분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고 좋은 답변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